요즘 고양이 간식이나요, 사료 시장의 주요 트렌드 중에 동결 건조 사료나 동결 건조 간식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냉장 혹은 냉동 유통의 사료를 만들던 회사들이 유통과 보관 그리고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냉장 유통 사료 대신 동결 건조 방식의 사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요즘 유행하는 동결 건조란 어떤 것을 말하고 동결 건조 음식들의 장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동결 건조 사료들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텔라 앤 추이스나 노스웨스턴 내추럴스, 뉴질랜드의 워프, 호주의 빅독 등 다양한 회사들의 동결 건조 제품들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 많은 회사들은요, 상업적 생식을 만들거나 혹은 냉장, 냉동 유통 사료를 만들던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생식이든 냉장, 냉동 유통 사료든 이런 종류의 사료들은요, 모든 유통 과정에 철저한 콜드 체인이 필요했고요. 아주 작은 한순간의 실수로 사료는 쉽게 변질이 되고 오염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동 중의 손상이나 판매하는 소매점에서의 냉장 불량 혹은 소비자가 구입 후 보관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변질이 되고 고양이가 이 변질된 사료를 먹고 구토, 설사 혹은 식중독에 걸리는 등의 많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에도 한 십몇 년 전에 들어왔다가 전부 다 퇴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냉장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동결 건조 방식의 사료나 동결 건조 방식의 간식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결 건조란 방법은요, 낮은 기압 하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물리학의 법칙을 음식에 이용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높은 산에 등산을 해서 올라가서 물을 끓이면은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고 80도 정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고요. 기압이 낮은 비행기 같은 곳에서 라면을 끓이면은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기 때문에 라면이 생각보다 맛이 있지 않은 이런 이유입니다. 우선 음식을 얼려버립니다. 그 후로 얼린 음식을 진공 상태로 기압을 확 낮춰버리는 겁니다. 기압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은요, 음식물 내 모든 수분은요, 기화가 아닌 승화를 해버리게 됩니다. 음식물 내 모든 수분이 끓어서 액체가 될 새도 없이 순간적으로 공기 중으로 휙 날아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음식물의 구조적인 손상을 최소로 주고 순간적으로 수분만을 쭉 증발시켜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때 동결 건조 사료나 간식의 수분 양은요, 겨우 5% 정도로요, 밀가루 정도 수준까지 수분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사료의 수분량이 10%임을 생각할 때 수분이 극단적으로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5% 미만대로 음식물의 수분을 없애서 건조를 시키면은요, 두 가지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열을 가해서 화학적으로 원재료를 손상시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의 맛이나 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야말로요, 물만 다시 부어주면은요, 다시 원재료에 가깝게 복원이 되는 겁니다. 라면의 야채 스프가 바로 이런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나 버섯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미생물의 번식을 인공적인 방부제나 보존제 등의 첨가 없이도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원재료를요, 최대한 원형으로 보존하여 맛과 향 그리고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생식이나 냉장 혹은 냉동 유통 사료들은요, 곰팡이나 세균 같은 미생물의 번식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실제로 유통기한이요, 아주 짧았고요, 유통 과정에서 세균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의 극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수분 함량이 필요합니다. 공기를 없애는 진공 포장이나 포장지 내 산소를 제거하고 질소를 주입하는 방식 역시 사료를 보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나, 혐기성 세균, 성장과 번식의 과정에서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생물의 존재로 인해서 이건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장기간 보존은요, 적절한 양의 보존제나 방부제를 사용하거나 사료 내 수분의 함량을 극단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건조 사료에 비하면은요, 열을 가하지도 않고 빠르게 건조하여 생산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요. 일반적인 상업적 생식에 비해서요, 원재료의 질감이나 맛, 향, 영양 성분은 거의 비슷하게 살아있고요. 원재료를 갈거나 분쇄하지 않아서 질감과 맛이 더 좋으며 보존성과 유통 과정에서 세균의 오염의 확률 또한 극단적으로 낮으며 더 적은 양의 방부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동결 건조 음식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비싸다는 것입니다. 1.6kg 정도의 작은 포장의 사료조차도요, 5만 원에 육박하며 단지 몇백 g의 간식도요, 1, 2만 원이 넘는 무지막지한 가격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제 영상을 보실 정도의 구독자분들이라면은요, 이 정도 가격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이겠지만은요, 많은 사람이 편하게 구입하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료의 영양 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참 확인이 어렵고요, 정말 오랜 기간 먹이면
먹이며 확인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영양의 조성과 균형을 위해서 수많은 사료회사들이 수십 년간 레시피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결건조 사료는요,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와 소개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이 부분의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먹이지 못하고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 우리 고양이들은요, 이 음식을 오랜 기간 먹어도 결석이나 신장질환, 간의 이상 등이 안 생기며 오랜 기간의 수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재료가 좋다고 다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양이든 사람이든 건강에 중요한 것은요, 원재료보다는요, 균형이 잘 잡힌 영양의 섭취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람도요, 유기농 야채와 한우만 먹는 사람들이 제일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갑자기 너무 많은 회사들이 난립을 하여서 동결건조 사료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공장의 상태야 우리 눈으로 어떻게든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요, 원재료의 맛과 식감, 질감을 살리는 쪽으로 원재료의 원형을 최대한 남기게 만들어 버리면은요, 영양의 균형을 잡기가 사실상 힘들어지고요. 그렇다고 전부 갈아서 분쇄한 뒤에 배합을 잘해서 균형을 살리는 쪽을 택하면은요, 맛과 질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동결건조란 기존의 익스트루전 방식으로 나오는 사료나 혹은 오븐 베이크 방식으로 나오는 사료나 마찬가지로 사료를 만드는 여러 방식 중에 한 가지일 뿐이란 점입니다. 아무리 사료를요, 외계인이 마법봉을 휘두르며 맛있고 고급스럽게 만들어도요, 원재료가 나쁘면은요, 나쁜 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결건조 사료나 간식을 만들어도요, 상태가 안 좋은 야채와 고기를 사용한다면은요, 그것은 그저 맛만 그럴듯한 우리 양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음식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료를 고를 때는요,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알 방법이 없다면은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 사료를 만들든 항상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사료를 골라서 선택하고 먹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사료와 간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동결 건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